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 반송된 생활쓰레기가 제주 지역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쓰레기를 해외로 보내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필리핀으로 수출됐다 반송된 쓰레기 더미입니다. 흰색 비닐 포장을 뜯자 분리되지 않은 온갖 생활 쓰레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쓰레기가 처음 선적된 곳은 제주항.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며 6천여 톤이 필리핀 세부에 위장 수출됐다 반송 조치됐고 다시 필리핀 만다나우 섬으로 수출됐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 일부가 반송된 겁니다. I was shocked.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a ship full of garbage. 문제가 된 수출업체는 제주시 봉계 쓰레기 매립장의 압축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지난 2016년 제주시 봉계 쓰레기 매립장 위탁 운영 업체와 압축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뒤 세관 등에는 적법한 견본만 신고해 수출한 겁니다. 대량할 수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를 넣어서 이런 가마솥에다 넣어서 결국은 냉각 장치를 거쳐서 지름이 나와요. 제주시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통해 압축 쓰레기를 해외로 보낼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승인해주 여기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냥 승인해준 거죠. 끝난 걸로. 필리핀에서 반송 조치된 쓰레기 외에 아직도 8천 톤이 넘는 압축 쓰레기가 필리핀 현지와 군산항 등에 보관 중인 상황. 제주도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반출량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위법 부당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수 배출에 쓰레기 불법 수출까지 행정의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제주의 청정 이미지는 오염의 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 지역 쓰레기 해외 반출을 행정이 알고도 묵인해왔다며 제주도가 도민과 국민, 필리핀 정부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태를 일으킨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한편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각종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어제 실시됐는데요. 제주 지역 조합장 당선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축협 강승호 후보, 제주시 수협 김성보 후보, 남원농협 김문일 후보, 안덕농협 유봉성 후보, 서귀포 수협은 김미자 후보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다음으로 애월농협은 김병수 후보, 하귀농협 강병진 후보, 제주시 농협 고봉주 후보, 추자도 수협은 이강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어류양식수협은 한용선 후보, 모슬포 수협 강정욱 후보, 함덕농협 현승종 후보, 대정농협은 이창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구좌농협은 윤민 후보, 표선농협 고철민 후보, 조천농협 김진문 후보, 성산포 수협은 김계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김영농협은 오춘규 후보, 제주 양돈축협 고권진 후보, 한경농협 김군진 후보, 고사농협은 고영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림농협은 차성준 후보, 위미농협 김영근 후보, 성산일출봉농협 강석보 후보, 제주감귤농협 송창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서귀포 축협은 김용관 후보, 서귀포농협 현영택 후보, 중문농협 김성봉 후보, 효동농협은 백성익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림수협은 김시준 후보, 제주시 산림조합 김근선 후보, 서귀포시 산림조합은 오형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도내 버스노조가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루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으로 연간 1,000억 원의 혈세가 버스 회사에 투입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할 때까지 어떠한 중재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제주도의 막판 중재로 파업을 2시간 남긴 시점에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임금 1.9% 인상과 무사고 수당 신설,
하루 기본 근무 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연장하는 대신 휴일을 하루 늘리는 방식의 탄력 근무제 도입 등입니다. 파업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파업 없이 원만하게 해결받다는 데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협상이 타결돼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노사 대립은 해마다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8월 중공영제 도입 이후 제주도는 버스 회사에 연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56%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측은 인건비 인상 요구에 제주도 눈치만 살피고 제주도는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국 파업 예고까지 치달은 겁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아닙니다. 임금을 주는 사용자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현행법상의 노사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노사정 협의체 등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앞으로 재정 지원의 주체로서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파업 예고 사태로 중공영제 운영의 허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성산 일출봉 인근 유채꽃밭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도로 한편에 주정차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샛노란 물결이 들녘을 물들입니다. 도로를 양쪽에 두고 드넓게 조성된 유채꽃밭을 따라 렌터카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줄지어 섰습니다. 수백여 미터의 도로를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점령하면서 교통 정체와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갑자기 후진을 하자 뒤따르던 차가 급정거합니다.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 바로 옆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속도를 내며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왕복 4차선 비교적 넓은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다 보니 속도를 내기 일쑤. 도로 한쪽을 주차 차량이 메우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다니는데 너무 위험하고 거기서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튀어나오고 또 주차했던 차들이 급작스럽게 차를 나오기 위해서 틀어버리면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 사정이 이렇지만 단속은 없는 상황. 오른쪽 차선의 흰색 실선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차량 혼잡으로 안전에 위험이 생겨도 주차 계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어서 단속은 못하고 있고 단지 이제 자치경찰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도하고 그 옆에 그 주차장 한 30년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좀 안내하고. 제주도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유채꽃밭 인근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유채꽃 시즌이 끝나는 5월에야 추진될 예정이어서 혼잡과 위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맞춰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정적인 영농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농민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해 마련된 농업인 월급제. 출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도 매년 목표 농가를 설정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채 탕감과 영농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매년 평균 20여 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각 시군에 지침을 전달하고 신청을 받는 등 농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농가는 도내 전체 농가의 2%를 밑도는 2,100여 농가로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협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이자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농협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비교해 구미를 당길 만한 이득을 찾기 힘듭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수매 뒤 일괄 상환하다 보니 지자체의 이자 지원이 뒤따르더라도 혜택의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
결국 월급제라는 명칭과 달리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미리 받아 쓰는 개념으로는 농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오히려 폭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는 차원으로 오히려 정책을 바꾸는 게 더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와 작황 등 변수가 많은 농업에서 흉작이나 농작물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성급받은 금액을 웃도는 비용 지출도 우려됩니다. 여기에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게 됐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식의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돈을 푼돈으로 받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소득 분배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홀대받는 행정으로 남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봄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현재 기온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행히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7도, 서부 8도, 남부 6도, 동부 5도로 전날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날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14도, 서부와 남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이 많이 껴있지만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인 모레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습적인 직원 폭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병원 교수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해당 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치료사들에게 수시로 과잉 처방을 지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혔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달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외화 반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드림타워의 공사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밀린 공사비 1,750억 원 가운데 1,310억 원을 지난해 말부터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받아 시공사인 중국건축에 지급했고 이달 말까지 440억 원을 추가로 받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고 분양이 마무리되면 녹지그룹은 손을 떼고 리조트를 단독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 2천 원으로 재작년보다 8천 원 올랐고 참여율은 68.4%로 2.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학교별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28만 2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77.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7.9%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졌고 실업률은 2.8%로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편 취업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1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 줄었지만 자영업자는 10만 9천 명으로 7.6%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38명을 4.3 희생자 유족회 추천을 받아 위촉했습니다.
명예교사들은 희망 신청을 받은 학교와 체험학습 장소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올해 1학기에 신청한 학교는 68군데에 수업은 266시간입니다. 불법 숙박업소 21곳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아파트 등 61곳을 점검해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미신고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